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22번부터 25번 비문학 제재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이번 9월 시험의 특징은 6월에 본 시험 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예상을 했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이제 뭐 A형과 B형이 나눠지고 그리고 이제 A형은 이과형 시험으로 바뀌면서 과학기술 지문이 이제 좀 강화되는 거고 B형은 문과형 시험으로 인문과 예술 지문들이 확실하게 강해지는, 특히 인문 지문이 많이 강해지는 측면으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험에서의 특징은 이것도 더욱 강화되는 것도 물론 맞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22번부터 25번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지문당 텍스트의 길이가 길어졌고 그리고 문제가 보통 3문제 정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은 그러니까 좀 4문제까지 나왔다 하더라도 어휘 정도 나오는 정도의 4문제. 근데 지금은 어휘 문제 포함해서 5문제가 혹은 한 텍스트의 기본형 문제가 4개.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독해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텍스트의 길이가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물어봤을 때 세부 내용까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번 9월 시험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정답률이 우리가 주로 70%를 기점으로 요 위쪽은 쉬운 문제, 요 아래쪽은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대다수의 문제가 70% 위쪽인 한 80%, 어떤 문제는 비문학 문제에도 불구하고 97%가 나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텍스트의 길이가 길어졌지만 선택지 답을 고르는 데는 그렇게 차이를 주진 않았다. 뭐 이렇게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 되겠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독해라고 한다면 이번 수업 시간에도 이제 목표가 학습 목표는 맞는데 독해라고 한다면 표현은 다른데 의미가 유사한 걸 찾는 게 독해 과정이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했죠. 그런데 이게 재밌는 사실은 이런 독해 과정은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와중에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의 정합성을 따질 때도 이게 지문 속에 있는 의미가 동일한 그리고 선택지에 있는 표현이 다른 것을 찾는 게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독해력을 키워놓으면은 문제를 푸는데도 사실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특히나 다른 지문을 제쳐놓고 22번부터 25번까지 이 지문을 갖고 온 이유도 보통 우리가 쉬운 문제라고 한다면 아까 독해력 바탕으로 본다면 쉬운 문제를 한다면 표현은 동일하고 의미도 동일한 게 많고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면은 표현은 다른데 의미가 동일한 거. 요게 이제 어려운 선택지다, 문제다라고 파악하시면 좀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골고루 섞여 있는 지문이 22번부터 25번까지 그 김정희 제재이기 때문에 요걸 갖고 왔습니다. 일단 이 연습을 하면서 한번 좀 여러분이 풀었던 과정하고 제가 풀었던 과정이 서로 비슷한지 비슷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25번까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항상 말했듯이 문제부터 보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실제로. 문제 세트를 한번 분석해 보시면 뭐 윗글에 대한 설명을 같이 적절한 것은 살펴보면 알 수 있겠다시피 뭐 선택지를 살펴보니까 형식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선택지를 따져보면 구체적인 작품을 사례로 제시하며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 실제로 구체적인 작품이 지문 속에 나와 있으면 1번은 정답일 확률이 높겠죠. 2번의 키워드도 후대 작가와의 작품 비교 이게 나오면 좋겠고 3번에는 키워드를 잡으면은 특정한 입장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고 4번의 키워드는 다양한 해석 5번의 키워드는 대조적인 성격의 작품을 예로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미리 이제 선택지의 형식적으로 물어본 문제니까는 키워드를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3번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23번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도 미리 뭐 키워드를 잡는 게 좀 편해요. 그러니까 뭐 1번에 뭐 무인들은 사군자를 통해 그러니까 지문 속의 사군자화는 당연히 나오겠죠. 아니 안 나오면 답이겠죠. 2번 묵남아 이런 말 적어주겠고 3번에 유배생활 김정기 4번에 묵남아 그럼 2번과 4번의 키워드가 동일하니까 우리나라 전래된 그림 양식이다. 뭐 이런 내용들 좀 잡아두면 좋겠고 5번은 김정희 말년 뭐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24번 문제를 살펴보면 벌써 문제가 3문제죠. 기억 린에 대한 이해를 작성하지 않은 거니까 기억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린에 대한 특징을 이해한 다음 표현은 다른데 의미가 동일한 걸 찾으면 되겠죠. 혹은 쉬운 문제는 쉬운 선택지는 표현은 똑같고 의미도 동일한 걸 찾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똑같이 키워드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25번은 보기로 바탕으로 할 때 윗글에 나타난 김정희 예술세계에 초점을 잡는 거니까 보기가 중요한 거예요? 윗글이 중요한 거예요? 보기가 중요한 거죠. 보기 내용을 잘 이해하면은 보기 내용과 대응되는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보고 고르면 되는 거. 이 대응이란 말은 표현은 다른데 의미가 동일한 거. 이걸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들어갑시다. 지문. 여러분이 독해하는 과정하고 제가 독해하는 과정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단은 가문단이랑 칭하고 들어갑시다. 먹으로 난초를 그린 묵나나는 사군자의 하나인 난초의 관념을 투영하여 형상한 그림으로 보통 사군자와 마찬가지로 군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품성을 담고 있다. 이때 키워드 선택지, 문제의 선택지를 잡은 거 얼마 해보겠죠? 사군자, 묵나마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사군자 나왔던 게 어디였죠? 23번에 1번 문인들은 사군자화를 통해 군자의 덕목을 드러내었다. 다시 보통 사군자와 마찬가지로 군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품성을 담고 있다 했죠. 그러면 방금 읽었던 이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23번에 1번 표현은 다른데 의미가 동일하죠. 사실 이건 좀 어려운 말로 전제라고 하는데 사군자와 마찬가지로 했으니까는 묵나나도 군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품성을 담고 있는 거고 사군자도 군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품성을 담고 있는 게 맞는 말이죠. 그리고 특히 군자가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할 품성을 담고 있다는 말은 23번의 1번 군자의 덕목을 드러내려 했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죠. 표현은 다른데. 그러니까 23번의 1번은 정합성에서 일치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봅시다. 묵나나는 중국 북송시대에 그려지기 시작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무인들에게 널리 퍼졌다. 방금 다시 묵나나는 중국의 북송시대에 그려지기 시작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무인들에게 널리 퍼졌다. 라는 문장을 통해서 23번의 2번 묵나나는 그림의 소재의 관념을 투영하여 형상화한 작품이다. 4번. 묵나나는 중국에서 기원하여 우리나라의 전래된 그림 양식이다. 이 말도 의미는 똑같은데 표현이 다른 게 되겠죠. 문인들에게 시, 서예, 그림을 나눌 수 없는 하나였다. 이런 인식은 문학화에서도 이어져 난초를 칠 때 글씨에 획을 그을 때와 같은 분놀림이 고사되었다. 따라서 묵나나는 문인들이 인문적 교양과 감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 또 묵나나는 문인들이 인문적 교양과 감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 묵나나는 여느 사군자와 마찬가지로 군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품성을 담고 있다. 의미는 동일하고 표현이 다르죠. 그러니까 문단 독해하는 거와 문제를 골랐을 때 문제 선택지 정합성을 따질 때도 필요한 거는 표현은 다른데 의미가 동일한 걸 찾는 거죠. 자, 그 다음 따라 봅시다. 추상 김정희가 25세 되던 해에 그린 성란은 이제 기억이 성란이 나왔으니까 성란은 의미가 동일한 표현이 다른 걸 고르면 되겠죠. 살펴보도록 합시다. 당시 청나라에서도 유행하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른 묵란하다. 화면의 동간감과 입체감을 부여하는 잎새들은 가지런하면서도 완만한 곡선을 따라 늘어져 있으며
꽃은 소담하고 정갈하게 피어 있다. 도톰한 잎과 마른 잎, 둔중한 바위와 부드러운 잎의 대비가 보인다. 난잎의 조심스러운 선들에서는 단아한 풍경을, 잎들 사이에서 핀 꽃에서는 고상한 품위에 묵직한 방에서는 도누한 인품을 느낄 수 있으며 당시 무리들의 공통적으로 이상이 드러난다. 뭐 이건 이제 앞에 있는 문단에 대한 뭐 구체적인 예가 들어간 문장이 되겠죠. 그럼 이제 22번의 문제를 보면은 구체적인 작품의 사를 제시하며 요거 일치 1번. 그 다음 2번은 비교니까 없죠. 3번은 특정 입장은 없죠. 4번 다양한 해석도 없고 5번 대조의 섞인 작품의 예는 없죠. 그래서 사실 성난 나왔을 때 특히 이 문단을 읽었을 때 22번에 1번이라는 정답을 맞출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뒤를 더 읽으면서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설명하고 있군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22번이 답이 나왔고 23번에서는 1번 날아갔고 그 다음 4번 날아갔고 그리고 사실은 2번도 목란하는 그림의 소재의 관점을 통하여 형상화한 것이라도 사실 맞을 수 있겠죠. 사실 가문단과 뭐 나문단을 통해서라도 확실히. 그러면 23번에는 3번과 5번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배 생활이냐 말년이냐 요게 키워드가 되는 거고 24번에 풀어봅시다. 성난에 대한 표현은 다른데 의미는 동일한 거. 1번 기억에서 완만하고 가지런한 입새는 김정희의 삶이 순탄한 시절에 추구하던 단아한 풍경을 표현한 것이다. 맞을 수 있겠죠. 아직 순탄하던 시절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맞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고 기억 2번 기억에서 소담하고 정갈한 꽃을 피워내는 모습은 고사한 품을 지키는 이상 김정희의 이상을 표상한 것이다. 확실히 맞죠. 확실히 3번 4번은 좀 넘어가고 5번 기억에서 난초는 김정희가 자신의 인물적 경향을 표현한 선택한 소재이다. 여기 맞죠. 이제 답은 이제 3, 4번. 혹시 좀 미심쩍으면 1번도 내줬지만은 특히나 3, 4번은 더 의심해야 되는 건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단락 읽어보도록 합시다. 평탄했던 젊은 시절과 달리 하는 순간 유배 생활. 그죠? 중요합니다. 김정희 예술세계는 49세 장기간 유배 생활을 거치면서 큰 변화를 보인다. 큰 변화와 닮아 있는 의미가 동일하고 표현이 다른 거. 글씨는 맑고 단아한 서풍에서 A에서 어딜 간다고요? 잘 알려진 자유분방한 서체. 그림에도 부드럽고 우아한 화풍에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처연하고 쓸쓸한 느낌. 됐죠? 그럼 요 문장을 바탕으로 23번에 3번 유배 생활은 김정희의 서체와 화풍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표현은 다른데 의미가 동일한 선택지. 그러니까 23번의 답은 5번의 확률이 엄청 높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계속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단락 나문단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보통은 이제 나문단에서 혹은 마문단에서 가는데 이제 바문단까지 문제는 네 문제가 나오는 거죠. 11월에도 아마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면 아마 이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문학 작품은 좀 이제 뒤에서 좀 언급하겠지만 미리 좀 언급해보면 따로 희곡 수필 고전 시가가 출제되는 게 아니라 작품 속의 소설 속에 고전 시조를 물어보는 형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아우를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아마. 이것도 이제 이런 형식이 굳어질 텐데 11월에 가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일단 이제 이런 건 예상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보도록 합시다. 바뀌어갔다. 그 다음 단락이죠. 자, 생을 마감하기 1년 전인 69세 때 그렸다고 추정되는 부작난도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변화요? 위에 있는 B 두 개 잡은 거. B1과 B2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그 의미는 동일한데 표현이 다른 거겠죠. 단목에 거친 갈필로 하면 오른쪽 아래서 시작된 몇 가닥의 잎은 왼쪽에서부터는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 오른쪽으로 뒤에 구겨졌다. 그중 유독 하나만 위로 솟구쳐 올라와 허공을 가려지만 그 잎 역시 부는 바람에 속절없이 꺾여 있다. 그 잎과 평행한 꽃대 하나 바람에 맞서는 한 송이 꽃을 피웠다. 이건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바람에 꺾이고 맞서는 난초 꽃대와 꽃송이에서 새 파에 시달려 쓸쓸하고 황량해지. 이거 B1
1에서 B2 있는 내용 닮아있죠? 그의 처지와 그것에 맞서는 강인한 의지 하는 순간 의지 키워드. 우리는 여기에서 김정일 자신의 경험에서 느낀 세계와 문화의 푸는 방법을 일치시켜 우리는 공통의 이상을 표출하는 관습적인 표현 넘어 자신만의 감정을 충실히 드러내는 세계. 이렇게 해서 김정희의 그림의 의의가 나왔습니다. 창출했으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24번에 3번 바람을 맞아 뒤틀린 듯 구부러진 잎은 세상 공파에 썰린 김정희의 처지를 형상한 것이다. 저기 앞서 나왔죠. 그 다음 4번 미은에서 홀로 위로 솟구쳤다 꺾인 잎은 지식을 추구했던 과거 삶과 단절하겠다는 김정희의 의지. 근데 의지는 맞는데 어떤 의지? 그의 처지와 그것에 맞서는 강인한 의지지 지식과 단절하겠다는 의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형태가 같다고 의미가 동일한 건 아니에요. 다시 표현이 같지만 의미가 다를 수도 있어요. 알겠죠? 뭘 의지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걸 이제 좀 함정으로 이번에 좀 냈는데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의미 독해가 중요한 거죠. 겉표면 독해가 아니라. 그래서 24번에는 4번이 되겠죠. 5번은 맞겠죠.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확실히. 자, 마지막 문단 읽어보도록 합시다. 목란화에는 종종 심정을 적어주기도 했는데 김정희도 부장난도에 우연히 그림 그림에서 참모습을 얻었다고 적어두었다. 여기서 우연히 얻은 참모습을 자신이 처한 모습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때 우연한 여행이라 아니라 오랜경 훈련된 감성이 어느 한순간의 계기에 의해서 표출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연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도 이제 남은 일이 70일? 수능이 70일 정도 남았죠? 고2면은 365일 플러스 70일. 고3이면은 70일.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점수를 올리려면 오랜 기간 훈련된 연습을 통해서 어느 한순간의 계기에 의해 표출된 필연적인 우연이라도 이루어지면 좋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고 70일이라도 찬찬히 준비를 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여러분 조심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25번 문제 해결해 봅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윗글에서 김정희 예술세계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거 보라 했죠. 보기를 잘 읽어야 됩니다. 보기를 잘 읽어보도록 하면 예술작품의 내용은 형식에 담긴다. 그러므로 감상자의 입장에서 보면 형식으로서 내용을 알게 된다고 할 수 있고 내용과 형식이 꼭 맞게 이루어진 예술작품에서 감동을 받는다. 키워드는 내용과 형식이 서로 어우러진 상태가 좋단다. 뭐 이런 거겠죠. 따라서 형식에 대한 파악은 예술작품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키워드는 그 핵심. 예술작품의 형식은 그것이 속한 문화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문화. 다시 바뀌었죠. 형식이 문화로 바뀌었죠. 이 형식을 이해하고 능숙하게 익히는 것은 작가의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는 순간 우리는 추사 김정희 내용 중국에서 배웠던 것을 내 나름대로 잘 찾아내냈구나. 이렇게 떠오르면 되겠죠. 예술 창작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떤 삶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축적 어울리겠죠. 김정희와 새롭게 의미를 찾아 형식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전통의 계승 그리고 혁신의 문제는 예술에서도 오랜 주제가 되는 거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술은 전통의 계승이 되고 문화적 축적이 이루어진 형태에서 나만의 뭐 개성적으로 새롭게 이제 의미를 찾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유배생 할 때 그렸던 이제 김정희 그림 이런 내용이 좀 떠오르면은 서로 대인관계가 되겠죠. 선택지를 한번 골라봅시다. 이건 이제 좀 간단하게 사실 고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간단하다는 말을 하니까 이제 뭐 저는 간단한 게 아닌데요. 그러면 이제 좀 폭력적인 언어가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문제 하도 쉽게 나왔으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전형적인 방식으로 성란을 그린 것은 당시 문인화의 전통을 수용한 것이고 이 맞겠죠. 중국에서 받아온 전통. 추사체라는 필법을 새롭게 창안했다는 것은 전통의 답습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 잘 나온 것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부장난도에서 참모를 얻었다고 한 것은
의미가 그에 걸맞는 형식을 만난 것이고 내용과 형식이 조화롭다. 보기 내용이 대응관계 있죠. 시와 서의 그림보도 능숙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 양식을 이해한 것이 읽힐 수 있건 이것도 이제 보기에 나와 있고 5번 부장난도에서 자신만의 감정을 드러내는 세계를 창출했다는 것은 그럼 아마 이제 새로운 의미를 창출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축적되면 또 멀어지려 한다라는 것은 정말 표현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죠. 다음 이제 5번이 되겠죠. 확실하게. 그러니 사실 지문의 독해라고 한다면 또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일치 불일치를 따지는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은 표현은 다르고 의미도 유사하고 표현은 똑같고 의미가 유사하고 혹은 아까 본 같이 의지 표현은 동일한데 의미가 다를 수가 있네. 이렇게 함정 문제에 빠질 수 있다. 이거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70일 동안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 기본적인 독해력을 기르는 것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는 EBS 문제는 암기해야 되겠어 하면서 수박 겉하기식으로 막 암기를 하다 보면은 망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망하게 되니까 여러분 많이 신경 쓰시고 기본적인 독해력 다시 말하지만 표현은 다른데 의미가 유사한 거 표현은 똑같고 의미도 유사한 거 결국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다음 세트를 통해서 또 이제 독해의 중요성이나 혹은 기타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한 중요성을 차근차근 언급해 보도록 합시다.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